설명을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문제 쭉 풀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겁니다. 자, 26번부터 또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정과 개념과 풀이했던 방법하고 내가 설명해주는 문제풀이하고 조금 비교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건 뭐였어? 묶음 단위 계산에 의해서 같은 개수만큼 나열된 만큼 묶음 단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같은 개수를 나열한 만큼 팩토리얼로 나누어줘라 라는 거였죠. 자, 26번 봅시다.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문제풀이는 했었으니까. 소세지에서 보면 같은 문자가 총 7개 중에 몇 개씩 포함되어 있어요. S가 2개, 그리고 A가 2개 포함되어 있다. 7개 중 2개가 같은 것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양 끝에 A를 배열을 할 거야. 그럼 같은 A니까 A는 나열할 필요가 없이 양 끝에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태. 남은 5개 중에서 같은 2개, S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이다. 맞죠? 자, 27번으로 가보자. 7개 숫자 1, 1,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3, 4, 5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될 거야. 27번 1, 1, 1, 2, 3, 4, 5 7개의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게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건데 여기에서 또 다른 조건이 있어. 3, 4, 5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거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냐? 3과 4와 5는 어찌됐든 3이 제일 앞에 5가 제일 뒤에 나열되게 될 거란 얘기지. 3과 4와 5는 내가 배열할 필요가 없어.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배열의 질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문장으로 보면 같은 것으로 본 후에 나열하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3을 X로, 4도 X로, 5도 X로 보면 7개 자리 중에서 어딘가에 X가 3개가 나열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X는 3, 가운데 있는 X는 4, 맨 뒤에 X는 5로 다시 대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하는 개념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얘가 얘 때문에 뭐로 바뀌는 거야? 1, 3개와 2, 하나와 X 3개를 나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게 3개 포함된 7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서로 다른 걸로 봤을 때 3개가 같다, 묶음 단위, 3개가 같다, 묶음 단위 계산이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죠. 자, 28번 볼 겁니다. 6개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는 D보다 앞에 오고 C는 E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골라낼 겁니다. 28번 A, B, C, D, E, F. 자, A는 D보다 앞에. 그럼 방금 했던 설명 이론에 의하면 A하고 D는 뭐가 정해진 거야?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거니까 A하고 D는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A도 X로, D도 X로 보고 나열하면 된다. 마찬가지 C는 E보다 앞에. 마찬가지로 C하고 E도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거니까 C하고 E를 같은 걸로 봐라. 그럼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A부터 F까지가 아니라 X, B, Y, X, Y, F. 맞죠? A, B, C, D, E, F. 걔네들이 두 개는 X로, 두 개는 Y로 바뀌게 될 거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될 거란 얘기야. 29번 여덟 개 숫자 3, 4, 4, 6, 6, 6, 7, 7 3 하나, 4 두 개, 6 세 개, 7 두 개 총 8개가 있는데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두 라는 조건 정확하게 체크하고 8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가 모두 소수 1, 10, 100의 자리에는 소수가 오도록 그럼 뭐부터 체크해야 돼? 소수부터 1, 10, 100 자리에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소수는 정확하게 3개밖에 없으니까 고맙게도 여기에는 3과 7과 7이 일렬로 나열되게 될 겁니다.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론에 의해서 3팩 나누기 2팩토리얼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제 남은 누구를 4 2개와 6 3개를 1000의 자리부터 나열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일렬로 다시 나열할 거니까 같은 게 2개, 3개 포함된 순열 서로 다른 걸로 봤을 때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 묶음 단위 3개가 같으니까 3팩토리얼 묶음 단위 한 시행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니까 곱의 법칙 됐죠? 내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럼 내가 만드는 문장 구조는 다 어디에 근거한 거야? 순열이라는 여러 가지 순열의 문장 구조에 근거한 거다. 거기에다 자꾸 껴맞춰준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30번 봅니다. 5개 숫자 1, 2, 2, 3, 3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봐라. 1 하나, 2 2개, 3 2개 4개를 선택을 할 거고 그럼 이 4개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2하고 3이 1, 2, 3이 몇 개씩 있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지. 이 4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구분이 된다? 케이스가 구분이 될 거다. 그럼 이 케이스별로 나열할 거니까
각각의 케이스가 어떤 순열이냐? 여러 가지 순열 중에 어떤 순열이냐를 체크해서 풀면 될 거야. 자, 일단은 1과 2와 3이 뭐 몇 개 없으니까는 그냥 케이스 구분해도 되는데 얘네들의 개수를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많아질수록. 그럼 1, 2, 3의 개수를 구분을 해보자는 거지. 얘가 하나도 없다면 두 개. 이게 첫 번째. 얘가 한 개가 있다면 한 개, 두 개 또는 두 개, 한 개.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총 몇 가지만 다루면 돼? 세 가지만 다루면 돼. 자, 선택할 필요가 없지? 케이스가 구분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열되는 거야? 2, 2개, 3, 2개 나열하는 방법. 2, 2, 3, 3 나열하는 방법. 서로 다른 4개로 보고 2개씩 같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거는 뭐로 보는 거야? 1, 하나, 2, 하나, 3, 2개 나열하는 방법. 서로 다른 4개로 보고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2번 케이스랑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 얘네들이 더해지면 될 거다. (31번은) 지난 시간에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은 따로는 안 할 거고 31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내용이 뭐야? 정방 형태, 최단 경로, 뭐하고 같은 이론이다? 같은 것 포함한 순열과 같은 이론이다. 실제로는 뭐하고도 같은 이론이다? 조합과도 같은 이론이다. 근데 실제로는 조합은 중복조합과도 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 같은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것 포함한 순열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어? 정방 형태, 중간에 삐걱거림 없이 가장 생각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거면 가로 칸 개수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가로 칸 이동할 때를 A, 세로 칸 이동할 때는 B로 보면 A가 몇 번? 5번 나열돼야 되고 B가 몇 번? 3번 나열돼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만들어진다. 얘를 나열하는 사건과 최단 경로 사건이 일치한다. 그래서 8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된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3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tomorrow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M과 W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 tomorrow T 하나, O 하나, 그리고 O가 여러 번 있죠. MOR, ROW. 자, 여기에서 이제 같은 게 몇 개씩 있느냐? O가 3개, R이 2개, 포함된 8개 문자입니다.
이거를 나열할 건데 M과 W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M과 W는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설명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웃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뭐라고?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의존하지 말고 그 두 가지 방식을 둘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방식은 여사건. 자, 일단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8개를 나열할 건데 3개,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이고, 여사건은 뭐니? M과 W가 이웃하는 사건인 거지. MW 이웃. 이웃할 거니까 어떻게 봐야 돼? 한 개 취급하고 얘네끼리 위치 교환되는 방법이 들어갈 거야. 한 개 취급이 되고 위치 교환이 들어간다. 그럼 위치 교환 방법이 2 팩토리얼 가지. 그럼 이제 뭐로 바뀌었어? 얘네 둘을 합쳐서 X라고 보게 되면 T, O, O, R, R, O 에다가 X가 되는 거죠. 됐나요? 몇 개가 된 거야? 7개 취급이 된 거지. 그럼 얘를 나열할 거니까 어떻게 돼? 7개 중에서 3개, 2개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되셨나? 그럼 여사건은 2 팩토리얼과 얘가 곱해지는 게 여사건.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답이 나올 거다.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돼. 여사건이 빠른 경우가 있고 쉬운 경우도 있어.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사건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고? 사건을 구분해라. 그럼 M하고 W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MW 제외하고 TOORRO 나는 얘를 나열하는 사건과 M과 W를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사건이 구분이 될 거야.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TOORRO를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같은 거 포함한 순열. 6팩토리얼 3개 같고 2개 같다. 결국은 이걸 나열해 봤더니 총 6개가 나열되어 있는 상태. 그럼 MW가 들어갈 자리가 결정되면 되겠지? 자리 결정 후 나열. MW 들어갈 자리는 양 끝 포함이기 때문에 사이사이 1부터 7 중에서 서로 다른 자리 2개가 선택이 되고, MW가 다른 거니까 얘네들이 나열되는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가야 돼. 그럼 이 문장 구조가 뭐야? 순열 구조다. 그럼 뭐가 돼? 7P2가지. 그래서 얘랑 얘가 곱해지는 사건이 들어간다. 되셨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의 다른 방법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 좋은 거야. 문제는 뭐냐? 불현듯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 불현듯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 불현듯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33번 한번 볼까요? 내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본 적은 내 강의 사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 한 번도 없어, 이런 적이. 근데 확률 통계 쪽은 가급적이면 내가 많이 풀어주는 쪽 중에 들어가. 다른 단원보다도 경우의 수 쪽은 특히 더 많이 풀어주는 쪽에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풀어준 적은 없어. 그래도 일부 문제를 풀어주긴 한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풀면서 점검해보라고 풀어주는 거니까. 자, 0, 하나, 1, 2개, 2, 3개. 얘네들을 모두 사용입니다. 모두 6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그 중에서도 짝수만 골라낼 거야. 그럼 여기서 사건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짝수라는 특수성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보자. 짝수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1의 자리에는 뭐 아니면 뭐가 올 수밖에 없어? 0이거나 2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문제는 뭐야? 0을 쓰는 순간 맨 앞자리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는데 2를 쓰는 순간에는 맨 앞자리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0이 오는 사건과 2가 오는 사건이 통합 사건으로 분석하는 것보단 각각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뭐로 가는 거야? 1의 자리가 0인 경우와 1의 자리가 2인 경우로 나눌 거란 얘기지. 1의 자리가 0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뭐로 연결이 돼? 1, 2개와 2,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 5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1의 자리가 2인 경우에는 두 번째 사건이 뭐로 연결이 되는 거야? 0, 하나, 1, 2개, 2, 2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맨 앞자리에는 0은 못 오니까 뭐부터 결정해야 돼? 다시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 케이스 구분 1 또는 2. 근데 맨 앞에 1이 오든 2가 오든 남은 거 생각해봐. 맨 앞에 1이 오면 남은 자리에 0 하나, 1 하나, 2, 2개 나열하게 될 거고 맨 앞자리에 2가 오면 0 하나, 1, 2개, 2 하나. 결국은 뭐야? 4개 중에 2개가 같은 것을 나열하는.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나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같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요 앞자리에 오는 사건 통합 사건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얘가 두 가지. 그 이후에 남은 수 나열하는 4개 중에 2개가 같은 사건. 되셨나? 그럼 이제 얘 하나와 얘랑 얘가 곱해진 사건이 더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사 중인 부분이 표시된 도로망이 있다. 공사 중인 부분은 지나갈 수 없다고 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인데 공사 중인 상태야. 못 가는 길이 있더라.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사건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자, 칸이 하나, 둘, 셋, 넷. 세로 칸이 셋. 집, 학교, 공사 중인 부분, 공사 중.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석하면 숫자 쓰기 이론도 있죠. 숫자 쓰는 이론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순열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분기점을 설정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을 싹 케이스로 구분해라. 분기점은 어떻게 해라? 일반적으로 대각선을 찾는다. 그럼 어떤 대각선을 찾을 거냐? 됐어? 대각선 중에 지나는 점들, 얘네 둘 이용하든가 얘네 셋 이용하든가 얘네 넷 이용하든가 그렇게 잡아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잡아내는 게 좋으냐는 거지. 공사 중인 지점, 못 지나가는 지점에 교점이 생기는 애를 이용해서 분기점을 잡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보자. 얘를 이용해서 분기점을 설정할 거야. 얘를 A1, B1, 얘는 어차피 못 가. C1. 무슨 말이야? 집에서 A1 갔다가 학교 가는 방법. 집에서 B1 갔다가 학교 가는 방법. 집에서 C1 갔다가 학교 가는 방법. 그 외에 방법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맞아 안 맞아? 자, 이걸로 분기점 잡아보자. 이걸로 A2 지나서 가는 방법, A3 지나서 B2 지나서 가는 방법. 여기는 어차피 못 가니까 분기점 필요 없고, C2 지나서 가는 방법, D2 지나서 가는 방법. 됐습니까? 얘네들을 합치면 전체고 각각의 사건은 공통 부분이 없는 서로소 사건이라고 불러. 집합으로 보면 서로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소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뒤에 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쓰는 것뿐이야.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 씁니다. 서로소 집합 관계의 두 사건을 뭐라고 부르자? 배반 사건 관계라고 얘기를 하자. 자, 뭐가 편하냐 이거지. 이걸로 잡으면 A3, B3, C3, D3. 어떤 게 편하냐 이거야. 선생님 이걸로 잡으면 안 돼요? 공사 중인 지점과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야. 됐어? 뭐가 편할 것 같니? 다 불편해. 다 불편해.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자. 첫 번째 파란색으로 갑니다. 집에서 A1 가는 사건, A1에서 학교 가는 사건 연이어 벌어진다. 집에서 A1까지 가는 사건은 몇 가지야? 왜 길이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A1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 볼 거야? A1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 학교까지 갈 겁니다. 정방 형태 맞아 안 맞아?
못 가는 길 없고. 가로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 칸 하나. 그럼 가로 다섯, 세로 하나. 총 6개가 나열이 될 건데 같은 게 5개. 됐어. 여기에 있는 사건이 가로 다섯, 세로 하나 나열되는 사건 6개 나열할 건데 5개가 같은. 두 번째, 집에서 B1까지 갈 거고 학교까지 갈 거야. 자, 집에서 B1까지 가봅시다. 집에서 B1까지 가봅시다. 정방 형태. 가로 하나, 세로 둘 나열되는 사건. 가로 하나, 세로 둘. 세 개가 같고 3개 중에서 2개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자, B1에서 학교까지 갈 겁니다. 근데 B1에서는 어디를 못 가요?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가로 칸을 이용을 못 해. 무조건 세로 칸으로 해서 B2까지 이동을 해야 돼. B2에서 학교까지 갈 거야. 다시 무슨 형태? 정방 형태. B1에서는 B2까지 갔다가 학교로 갈 거야. 외길 한 가지고 B2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이 가로 넷 세로 하나, 가로 넷 세로 하나, 5개, 4개. 사건의 경우의 수가 곱해지는 거고 사건의 경우의 수가 곱해진다. 어떤 사건들이 곱해지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가야 돼. 나중에 어디다 뭘 썼는지 헷갈려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C2까지 갔다가 학교를 가는 방법. 집에서 좀 귀찮아도 이렇게 해봐. 분기점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분기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설명하지 못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기점이 형성되는 일반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야. 자, 집에서 C2까지 갈 겁니다. 왜 C2야? C1까지 갈 거야. 미안. 집에서 C1까지 가는 방법은 외길 한 가지. C1에서 학교까지 갈 건데 가로로 갈 때랑 세로로 갈 때랑 다르죠. 세로로 가면 못 가는 길이 포함되는 거고 가로로 가면 못 가는 길 없는 거다. 맞지? 그럼 C1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이 2가지로 나눠지겠다. C2를 이용하는 방법, D2를 이용하는 방법. C2를 이용할 때는 C2까지 왔어. 외길이죠. 한 가지. C2에서는 가로길, 세로길을 이용 못하고 가로길밖에 못 오니까 C3까지 무조건 와야 돼. C1에서 C2까지 왔다가 C2에서 C3까지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C3에서 이제 학교로 갈 거야. 그럼 C3에서 학교로 가는 방식이 정방 형태. 가로 하나, 세로 셋 나열하는, 가로 하나, 세로 셋 나열하는. 그럼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4개 중에 3개가 같은. 그럼 세 번째 방식에서 첫 번째는 동그라미 친 얘네가 곱해지게 될 거고, 집에서 C1까지 갔다가 D2로 왔어. D2로 오는 방식이 한 가지죠. 그럼 이제 D2에서 학교로 갈 거야. 다시 또 정방 형태. 가로 하나, 세로 넷. 가로 하나, 세로 넷. 5개 나열할 건데 4개가 같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다 더해져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어?
그나마 이 문제는 분기점을 써가지고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분기점 이론 자체가 복잡하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근데 어차피 그거야. 케이스 구분. 그지? 케이스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케이스 구분이 어려워진다. 쉬운 문제일수록 케이스 구분을 철저하게 해봐라. 그래야 경우의 수가 어차피 어려운데 좀 더 쉽게 되는 것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조합 전까지의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조합 중에 중복조합이라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전체로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든다고 해도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해. 그래서 뭐 추가적인 개념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왜 이건 중복조합인지 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뭐 실전 들어가서 필요하면 그때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확률 통계가 고2 때 나오면 어차피 상대평가로 적용되지 않는 한 적당한 난도에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긴 하겠지만 가끔 예측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거 신경 안 쓰고 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조금 불리한 경향이 있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적당히 내시는 경향이 강하다. 근데 3학년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확률 통계가 들어가면 그때는 난도가 수능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단 어려워지더라도 미적분 기하가 어려워지는 것보단 덜 어려워져. 왜? 그냥도 어려워하거든.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려워져.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장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구조적으로 어떤 순열인지 어떤 조합인지 결정만 되면 생각보다는 쉽게 확인이 돼. 가장 어려운 거 무조건 케이스 구분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머리 좀 또 식혔다가 할 거야. 텀을 조금 두면서 진행할 거니까 이라는 내용 자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점검 한번 해보면 서로 다른 이건 케이스 구분 자체가 너무 어마무시해서 케이스 구분에서 푼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안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자? NHR까지 라 표시하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였다? 조합으로 바꾸는 거였다. 조합으로 어떻게 바뀐다? N과 R이 더해지고 한 개 빼고 컨비네이션 R로 바뀐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이론에 의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에서 얘를 빼준 거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다. 됐어? 일단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얘를 조합으로 바꾸는 방법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계산은 이거보다 이게 더 효율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 1차 계수가 1인 1차 방정식에서 정수해의 특히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용된다라는 설명까지 했었죠. x1
x2, x3, xn equal r. 여기에서 모든 xk들은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여기서 r은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야. 물론 0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0은 큰 의미가 없어서 0 되는 건 0000 밖에 없으니까 한 개, 그지? 그래도 요 조건에 해당한데, 여기에서 해의 집합이 아니라 순서쌍이야. 순서쌍 x1, x2, xn의 개수를 셀 때 중복조합을 이용을 한다.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랬어? 문자 개수 일부러 맞춰준 겁니다. 얘가 n, 뒤에 있는 0 또는 자연수의 개수가 r, 얘 개수는 n, h, r 가지다 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지. 얘는 얘다. 포인트는 뭐야? 1차 개수들 다 1이어야 되고, 차수들 또한 1차여야 되고,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고,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중복조합. 됐어. 그 포인트를 맞춰줘야 돼. 그러고 났더니 또 다른 설명을 했었는데, y1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야. y3 쭉 해서 yn equal k. 마찬가지로 1차 개수고, 1차 개수는 모두 1이고 차수는 다 1차입니다. 단 모든 YK들, YI들은 이번에는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조건이야. 여기서의 K도 자연수가 될 건데, 조심할 거는 뭐야? 얘네들이 최소 1이기 때문에 최소 합은 n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 K라는 n은 최소한 n 이상이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여기에서 해의 순서상 이번에는 y1, y2, yn의 개수, 얘는 중복조합으로 변형해서 접근해도 돼. 어떻게? 변수를 조절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얘의 방법 첫 번째는 중복조합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아닌 정수 조건으로 변형해라. 그러면 중복조합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아닌 정수 조건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뭐냐? 범위를 구분해서 치환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yi들이 자연수니까 1 이상이기 때문에 1을 넘어가서 yi 빼기 1은 0 이상이 되니까 아닌 정수 조건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이 yi 빼기 1이란 애를 뭐로 바꿔봐? xi로 바꿔보시면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yi 대신에 xi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xi 더하기 1로 바뀐다는 얘기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뀌니? x1, x2 쭉 가서 xn까지가 나올 거고 1이 몇 번 더해져? n번. 맞아. 더하기 n 이퀄 r. 맞아 안 맞아? 괜찮아요? 그럼 더하기 n 이퀄 r이니까 r 빼기 n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네. 맞니 안 맞니?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 문자, 개수, h, 자연수. n, h, r-n.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돼. 빠르게. 근데 서술할 땐 이렇게 써야 돼. 알겠니? 이거 자연수니까 K개를 서로 다른 N명에게 나눠줄 거야. 사과 10개를 5명에게 나눠줄 거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이야. 이해돼 안 돼? 근데 몇 개 이상씩은 적어도 한 개씩은 나눠줄 거라고. 이해되니? 적어도 한 개씩 나눠줄 거니까 그냥 한 개씩 주고 시작하지 뭐. 맞아 안 맞아?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몇 개가 사용됐어? n개가 사용됐다는 얘기야. 맞지? 한 개씩 주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한 개씩 받았으니까 이젠 적어도 하나씩 안 줘도 돼.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K에서 N개 빼주고, 이거 R 아니다. K다. K에서 N 빼주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남은 사과를, 맞아 안 맞아? N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지. 근데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적어도 요 조건인 거야. 의미 아닌 정수 조건. 한 개씩 주고 n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분배하기. 이해돼? 그럼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수식화 시키면 요거일 뿐이야. 이게 방법 1. 방법 2. 얘는 이 자체로 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조합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 이론이 뭐냐?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라는 칸막이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볼 거야? K개를 N개의 조각으로 분리를 해라. 맞아 안 맞아? K개를 N개로 분할을 할 건데, 개라는 말보다는 N조로 분할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데, K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사이에다가 구분선을 결정 지으면 N조각으로 분리만 하면 돼. 그럼 N조로 분리하기 위해서 요 사이사이가 몇 개가 되느냐? K 빼기 1이라는 구분선이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n개의 조로 구분이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야. 맞지? 얘네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3조로 구분이 될 거고. 맞아? 1개만 선택하면 2개와 나머지 거에서 2조로 구분될 거 아니냐 이거지. 1개 선택하면 2조로 구분되고. 얘네 중에서 1개가 선택이 된다. 2조로 구분되는 거고. 2개가 선택이 된다. 3조로 구분되는 거다. 그럼 3개가 선택되면 4조로 구분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조야? n개의 조로 구분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n-1개를 선택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1번부터 k-1번째까지 구분돼 있는 구분선 중에서 서로 다른 k-1개 중에서 서로 다른 n-1개를 선택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k-1 컨비네이션 n-1이 된다. 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럼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더 편해. 근데 이제 문자로 보면은 뭔가 어색한 것 같지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숫자로 봤을 때 어떤 이론이 나오든 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번 생각을 해. 여러 번.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 생각하기 쉽게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중복조합이 이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수식화된 거야.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서 여러분들